안녕하세요. 지혜 1번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돈을 쓰고도 욕먹는 사람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물을 주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갖고 자랑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너무 오래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제공해 준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무를 지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호의를 권리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호의나 사랑을 받았다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이를 자꾸 가져가면서 자랑하거나 그걸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불필요한 기대나 강요는 이득보다 손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돈을 사용하며 이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에 대한 대처 방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라.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그들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대화는 비난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진행하고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며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여 사연 있게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둘째, 경계를 명확히 하라. 자신이 받기 원하지 않는 도움이나 기부를 사전에 거절하는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마운 마음은 알지만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의 표현과 함께 정중하게 거절하라. 과거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이제는 그런 종류의 도움보다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한다고 설명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라. 한 번의 대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이 변했다면 상대방에게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째, 상황을 공유하라.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공유하고 더 다양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며 때로는 중립적인 관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으로 느끼는 감정적인 부담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어떤 요구를 이루기 위해 먼저 친절하거나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평소와는 다르게 갑자기 소고기를 함께 먹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구의 진심 어린 초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뒤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이 식사를 한 뒤 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기가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심리적 권리 때문입니다. 이 법칙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상황은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이러한 심리적 권리를 이용하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친절이나 호의가 있을 때는 그 속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호의가 숨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잘 판단하여 본인이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고 나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상황은 정말로 난감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상황을 처리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요청에 대비하라. 친구가 갑자기 호의를 베푸는 행동을 보일 때 이에 대해 조금은 경계심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호의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양식을 보인다면 경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단호하게 거절하라. 요청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 부탁은 내가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셋째, 자신의 원칙을 명확히 하라. 다른 사람의 요구에 자신이 얼마나 응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만의 한계와 원칙을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자신을 보호하여 상대방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감정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라. 상대방의 요청이 자신을 이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즐겁지만 이렇게 돈을 요청받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불편해. 라고 말하는 것이 한예입니다. 다섯째, 친구에게 조언을 하라. 만약 자신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확신되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는 다른 친구나 지인에게 조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때로는 외부의 시각이 더욱 명료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서 상대방의 요구가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발걸음을 떼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일 야근하면서 큰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팀장이 회식을 제안하여 동료들을 분식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팀장은 한턱 쏘기로 결정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동료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를 보상하기에는 분식집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욕먹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팀장이 회식을 제안할 때 동료들을 분식집이 아닌 고깃집으로 데려가서 한턱 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에서 특히 동료들이 힘든 작업을 마친 후 그에 어울리는 보상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팀장이 선택한 장소나 보상의 수준이 동료들의 기대보다 낮다면 비록 팀장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짊어졌지만 동료들은 그 보답에 실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보답 상황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노력이나 정성에 대한 보상이나 보답을 할 때는 상대방의 기대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적절히 초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은 더 큰 만족과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는 긴밀한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센스 있는 보답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보답을 할 때는 단순히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호작용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동료들이 큰 성과를 달성한 후의 보상 또는 보답의 수준이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기대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에 따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적절한 접근 방식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대치를 파악하라. 먼저 동료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보답이나 보상을 결정할 때보다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적절하게 보상하라. 동료들의 노력과 계획의 성공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적거나 적절하지 않는 보상은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적절하게 일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라. 보상을 결정하기 전에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 과정에서 사원들의 기대나 선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의 표현을 전하라. 물질적 보상에도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사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사나 선물 이상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대를 초과하는 보상하라. 때로는 기대를 초과하는 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동료들을 더욱 동기부여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기대를 관리하여 적절한 보답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는 팀의 분위기, 성과, 장기적인 동기부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보상과 인정은 동료들이 더욱 성찰하여 열심히 일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돈을 쓰고도 욕먹는 사람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돈을 써놓고 욕을 먹거나 베풀고도 비난을 받는 경우는 없겠죠?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